만약 속도가 붙게 된다라고 하면 SK 하이닉스보다도 삼성전자의 10만 전자가 조금은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발 남은 겁니다. HBM 관련주의 실제 수혜는 한미반도체가 이제 가장 큰 수혜인데 저는 한미반도체 없으신 분들은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기다려야 되냐면 반도체의 붐이 찾아온 것일까요? 삼성전자 주가가 8만 원을 넘어서며 주가 향방에 대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의 배경과 대응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IS앳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가가 3년 만에 드디어 8만 고지를 넘어섰어요. 네. 이렇게 8만 문턱에서 사실 여러 번 미끄러졌었는데 이렇게 오른 배경 뭐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엔 뭐 두 가지입니다. HBM에 대한 기대감. 하지만 그 기대감만 가지고 있었을 때는 주가가 오르지 못했죠. 왜냐하면 HBM 시장에서는 당연히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우위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네네. 하지만 이제 트리거가 됐었던 부분은 바로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부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마이크론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디램 쪽에서는 마이크론이 3순위거든요. 네네. 1순위 삼성전자, 2순위 SK하이닉스. 근데 3순위였던 마이크론이 이렇게 실적이 좋아?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혹은 그 이상의 실적을 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투심이 살아나면서 여기에 HBM 퀄테스트가 통과하게 되면 하반기에는 기존의 디램,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의 HBM까지 편승이 되었을 때 네네. 굉장히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순식간에 지금 이제 수급이 붙는, 그러니까 주식이 이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가라 그럴 때는 안 가고 네. 또 갈 때는 이렇게 한없이 조정 없이 가버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 갈 때는 이거 언제 가요? 예. 또 갈 때 되니까 이거 사야 되나요? 사도 되나요? 또 이런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예. 그럴 정도로 지금 삼성전자의 독주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1분기 그 매출이라든지 네. 영업 실적에 대해서 대충 뭐 나온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올 초에 네. 이 삼성전자 사실 이제 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만 하더라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5조 1000대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올라가더니 이제는 5조 7천억대까지 지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5조 1000이냐 5조 7천억이냐 당연히 이 금액도 중요한데 문제는 그 안의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네. 마이크론이 보여준 것만큼 삼성전자도 정말 반도체 산업부에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냈느냐, 저는 네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지금 5조 7천억이 굉장히 높아진 눈높이거든요. 네네네. 여기에 만약 미치지 못해서 빠지거나 혹은 이것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슈팅이 나왔다가 윗꼬리가 달리면서 잠시 또 숨고리가 나오면 이게 K증시의 어떤 패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나오면 네. 저는 삼성전자는 이번에 만약 없으셨던 분들에게는 기회로 좀 작용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뭐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이유는 HBM 시장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제 5세대 제품이 나오는 것 같아요. HBM3E 여기에 대한 어떤 기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AI 반도체 그 기술 경쟁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올해 삼성전자가 이제 하반기 어느 시점에 양산을 할지 모르겠지만 HBM 시장에 약간의 어떤 변화는 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변화가 사실은 SK하이닉스에게는 그다지 반갑지 않은 뉴스일 수는 있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굳건하게 지켜왔던 1위의 자리. 물론 삼성전자가 퀄세스 통과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점유율이 엄청 높아진다? 그러진 않을 겁니다. 네네. 마이크론도 그들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HBM 하긴 할 건데 전체 매출에서 그렇게 큰 차지를 지금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SK하이닉스 점유율에 큰 변화는 없지만 투심 자체에서 이제 변화는 좀 더 있을 수 있다.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은 갈수록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삼성전자는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인식이 좀 있으면서 SK하이닉스 밸류체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강해질 수도 있지만 저는 뭐 그 안에서 편을 가르기보다는 어떤 수급의 시소게임 양상을 우리가 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AI 산업의 생태계가 계속해서 커져나가고 있죠. 처음에는 이제 단순히 HBM 이 램을 올려 쌓는 기술, 장비 쪽에 좀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전력 수요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또 냉각에 대한 고민도 지금 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생태계 확장에 대해서 이제 관련주들은 계속 좀 보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미 보고 계시겠죠. 네, 구독자분들이 요새는 이제 많이 똑똑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보고 계시겠지만 계속 이 추세는 저는 추적 관찰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우위를 갖나 SK 하이닉스가 우위를 갖나 뭐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투자자 입장에서 물론 중요하지만은 대단한 변수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HBM 시장 전체적으로 클 거다. 네. 이거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뭐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 지금 투자를 하면은 이게 10만 전자를 갈지 안 갈지 뭐 이런 걸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10만 전자 언제 가냐? 20만 닉스 언제 가냐? 이거인데 저도 간다라고 봅니다. 충분히 갈 수 있고요. 이제 문제는 시기의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천비디아 이야기가 나온 지도 벌써 2달이 좀 넘은 것 같은데 아직 엔비디아가 천비디아를 도달을 못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마이크론이 지금 다크호스로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의 어떤 수급을 원활하게 좀 도와주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저는 만약 속도가 붙게 된다라고 하면 SK 하이닉스보다도 삼성전자의 10만 전자가 조금은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발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HBM 퀄테스트 통과 이후에 양산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모멘텀이 한 발 더 남아있기 때문에 수요를 좀 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수율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단 수율 이야기가 나와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SK 하이닉스가 1위인데 하이닉스도 지금 수율이 높게 잡아봐야 60%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5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1단 싸울 때 수율을 12단으로 하면은 그 12승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급격히 낮아지죠, 수율 자체가. 예. 이게 쌓게 되면 아무래도 그 과정에 있어서 뒤틀림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려운 공정, 어려운 제품이다라는 인식이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삼성전자도 양산 이후에 당연히 이제 수율도 좀 체크를 해야 되지만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퀄테스트 통과 이후에 양산 시작했다. 이게 좀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올해 하반기 이제 10만 전자를 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러면 SK 하이닉스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20만 하이닉스는 더 충분히 갈 수 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HBM 시장의 최대 수혜주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사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보다는 사실 한미 반도체가 아닌가 싶어요. 한미 반도체를 빼고는 사실 HBM 시장을 갖다가 얘기를 못 할 것 같은데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나 관심 두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매매 전략을 좀 세워주신다면. 일단 어떻게 보면 HBM 관련주의 실제 수혜는 우리나라에서 두 기업입니다.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그 외에 이제 기업들은 기술력이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사실 기대치를 조금 높게 잡아준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일단 실질적으로 이제 한미 반도체가 이제 가장 큰 수혜인데 저는 한미 반도체 없으신 분들은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기다려야 되냐면 이제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수급적인 변화로 인해서 조정이 나오면 그때는 잡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너무 공격적으로 잡기에는 조금 다소 불편한 점이 있고 그럼 그 조정이 나왔을 때 어떤 부분을 모멘텀 삼아 매수를 할 것이냐? 한미반도체와 삼성전자가 2012년 이후에 단 한 번도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과거에 특허 소송을 했고 한미반도체가 특허에서 이기면서 이 삼성전자 한미반도체의 관계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10년 전 이야기지 않습니까? 전대 회장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지금은 사실 마이크론도 한미반도체 장비를 요청하는 상황. 그러면 삼성전자가 뒤늦게 출발한 어떤 이미지를 탈피해서 더 높은 수율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속도전이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테스트하고 가릴 게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속도가 필요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미반도체의 장비가 필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 한미반도체 쪽에서는 앞으로 나올 공시 중에 제일 기대할 수 있는 공시는 삼성전자향 대규모 장비 발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만약 가격적으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한미반도체에게는 굉장히 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기회. 매수를 했는데 빨리 매도하신 분들은 이번에 또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